하루 차이로 중국과 일본이 나란히 재사용 로켓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12일 중국이 세계 최초로 해상 그물망 포획 방식 로켓 회수에 성공했고, 바로 다음날 11일에는 일본 JEAXA가 재사용 실험체 RVX 첫 비행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어디쯤이냐고요? 2031년 성능 검증선 발사가 목표입니다. 5년 이상의 간격이 수치로 드러난 이틀이었습니다. 오늘 풀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격차가 뉴스처럼 들리는 것만큼 실제로 치명적인지, 아니면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경쟁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재사용 로켓 시장은 스페이스X가 2017년 팰컨 9로 실용화에 성공한 이후 사실상 독점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국이 처음으로 이 구조에 균열을 냈습니다. 재사용 기술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핵심이고,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글로벌 위성 발사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창정 10B는 10일 정오 하이난 상어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뒤 1단 추진체가 분리 후 약 6분 만에 해상 플랫폼으로 귀환, 그물망 포획 시스템으로 회수됐습니다. 팰컨 9가 착륙 다리를 펼쳐 수직 착륙하는 방식이라면, 창정 10B는 로켓 몸체에 달린 고리를 해상 플랫폼의 그물이 잡아채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해상 그물망 방식은 로켓 구조를 단순화하고 무게를 줄여 운반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궤도급 로켓 1단 회수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의 RVX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름 1.8m, 길이 7.3m의 소형 실험체로 발사 후 12m 고도까지 수직 상승, 공중에서 정지, 16m 수평 이동, 착륙까지 전체 40초짜리 시험이었습니다. 중국처럼 실제 위성을 궤도에 올린 궤도급 회수와는 기술 단계가 다릅니다. 다만 일본 국가기관 최초의 재사용 발사체 이착륙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고, 일본은 203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청 예산이 2026년 1조 1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이상 증액됐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만 120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KSLV-3 개발 총 예산은 2032년까지 2조 1320억 원입니다. 중일의 연속 성공이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해 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1회 발사 비용은 약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팰컨 9 회당 발사비가 약 9500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 기준으로 누리호가 팰컨 9보다 20배 이상 비쌉니다. 이 가격 차이가 바로 재사용 기술의 핵심이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그 기술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이 격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술 단계와 사업 구조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 중일과 한국의 격차, 실제로 얼마나 좁힐 수 있는 차이인가입니다. 먼저 각국 기술 단계를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중국 창정 10B는 실제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1단을 회수한 궤도급 실용 시험이었습니다. 이미 달 탐사에 쓸 창정 10 유인용 로켓의 핵심 기술 검증이기도 합니다. 일본 RVX는 고도 11m짜리 소형 실험체 호버린 시험입니다. 시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의 실용화 목표가 2030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2031년 성능 검증선 발사 목표와 사실상 비슷한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의 막대한 자원을 집중 투입한 결과물이고, 스페이스X도 2015년 처음 팰컨 9 1단 착륙에 성공하기까지 수년간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한국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 방향 자체를 2025년 12월에 최종 확정했고, 2026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출발이 늦은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들의 실패와 성공 경험이 이미 공개 자료로 쌓여 있다는 점은 후발주자의 이점입니다. 핵심 질문 두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경쟁에서 어떤 독자적인 위치를 갖고 있나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5월 KSLV-3 개발 사업 체계 종합기업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며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전 과정을 항우연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확고했습니다. 이게 누리호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누리호는 항우연이 개발을 주도하고 나중에 기술을 이전받는 구조였지만, KSLV-3은 처음부터 공동 개발 방식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누리호 민간 주관 사업도 기반이 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7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누리호 통상 실시권을 이전하면서 설계, 제작, 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주기 기술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이 기술 이전이 KSLV-3 개발에서 실질적인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중대형 발사체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라는 독점적 지위까지 더해지면 국가 우주 예산이 늘어나는 모든 방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수렴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단기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 포인트인 이유는 방산 실적으로 이미 증명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 구조 위에 우주 사업이라는 두 번째 성장 엔진이 올라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항공우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했고 방산과 우주가 동시에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5호기가 올해 3분기 발사 예정이고 이게 통상 실시권 이전 이후 첫 본격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우주 매출이 실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작점이 올해 하반기입니다. 다만 균형감 있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서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액체 메탄 엔진 개발입니다. KSLV-3은 기존 케로신 엔진에서 메탄 엔진으로 연료를 전면 교체하는 방향을 확정했는데 이 메탄 엔진은 아직 국내에서 개발 경험이 없는 영역입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초과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중국은 국가 자원을 총동원한 속도전입니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쏟아부어 가장 빠르게 기술 정점에 도달하는 전략입니다. 창정 10B는 유인 달 탐사 로켓 창정 10의 사전 기술 검증이기도 합니다.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이 두 번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국제 협력을 활용한 단계적 검증입니다. RVX 성공 이후 프랑스, 독일과 공동 개발 중인 칼리스토 발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자 다 만들기보다 기술 협력으로 격차를 빠르게 메우는 접근법입니다. 민간 기업 혼다 기술연구소도 재사용 이착륙 시험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한국 개표 우주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한국형 뉴스페이스 모델입니다. 국가 주도의 누리호 시대에서 민간 공동 개발의 KSLV-3 시대로 전환하는 첫 번째 기업입니다. 스토리가 더 복잡하지만 방산이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 우주 사업의 초기 적자를 버틸 체력이 있다는 구조적 강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벤트는 두 가지입니다. 올해 3분기 누리호 5호기 발사와 정부 우주 예산 추가 증액 여부입니다. 좋은 시나리오, 누리호 5호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예산이 확대되는 경우 첫째, 누리호 5호기가 예정대로 3분기에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민간 주간 첫 사이클이 증명되면서 KSLV-3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둘째, 중일의 연속 성공을 계기로 국회에서 우주청 예산 추가 증액이 논의된다면 KSLV-3 개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셋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우주 부문 매출이 3분기 실적에서 추가 성장을 보여준다면 방산 플러스 우주 투 트랙 성장 스토리가 숫자로 확인됩니다. 나쁜 시나리오,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예산 증액이 없는 경우 첫째, 메탄 엔진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난관이 발생해 KSLV-3 일정이 밀린다면 2031년 성능 검증선 발사 목표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 일정이나 재정 부담으로 우주청 예산 증액이 제한된다면 개발 속도가 애초 계획보다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스페이스X나 새롭게 부상한 중국 상업 발사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더 심화시키면 향후 한국이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별 행동 기준입니다. 첫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장기 저평단 보유자 여러분, 방산이 이미 검증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사업은 지금 씨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소학은 누리호 5호기 발사 성공과 KSLV-3 예비 설계 완료 시점부터 본격화됩니다. 메탄 엔진 개발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게 다음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뉴스를 보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방산 수혜로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우주 사업의 실적 반영은 짧아도 2에서 3년 후입니다. 전부 베팅보다 3분기 누리호 5호기 발사 성공 여부와 KSLV-3 관련 예산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현금 보유 중인 관망자 여러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외에 KSLV-3 개발 참여 업체인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비츠로넥스텍 같은 협력사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체계 종합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아직 시장이 덜 주목하는 협력사 밸류체인을 살피는 게 더 빠른 진입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의 날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 하루 차이로 재사용 로켓 기술을 입증한 이틀이 한국의 격차를 처음으로 타임라인 위에 올려놓은 날입니다. 가져가실 핵심 인식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의 궤도급 회수와 일본의 소형 실험체 호버링은 기술 단계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한국의 2031년 성능 검증선 목표는 일본 2030년 실용화 목표와 사실상 비슷한 시간표 위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격차가 더 크고 일본과의 격차는 생각보다 좁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SLV3이라는 국가 주력 프로젝트의 유일한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이지만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수년 후입니다. 방산 실적이 버팀목이 되는 동안 우주 사업이 씨를 뿌리는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우주 방산 기술 경쟁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 구조를 매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이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채널이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